한국의 부대를 방문한 브라질의 특수부대, 그 뒤편으로 한국 군인의 은밀한 안내를 받으며 브라질 군인 한 명이 조심히 차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가는데요. 걸음걸이가 뭔가 이상하고 눈빛이 어딘가 초조해 보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사연은 저희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의 특수부대 SOF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위 라파엘입니다. 저는 조국의 긍지를 받들고 군사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 팀을 진두지휘하며 브라질 군대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브라질의 군사력이 다른 대형 국가들, 미국이나 러시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군비 지출 면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 군사 기술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특수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의 특수대원을 선출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특수부대는 국내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규모 훈련과 함께 국제적인 임무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대테러 대응, 해적 퇴치, 인질 구출, 정보 수집 및 기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특수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를 이끄는 저는 막중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저희 나라로 파병을 온 한국인 박지석 상사였습니다. 박 상사는 한국의 육군 특수전 출신으로 각종 특수교육을 이수하고 훈련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박 상사는 군대 훈련이 진행되면 굉장히 엄격한 태도로 저를 종종 난감하게 했습니다. 보통은 중대장인 제 앞에서 저희 팀원이 제 말에 100% 따르며 움직이는데 박 상사는 늘 항상 전술이나 전략을 짤 때 본인의 요구사항을 고개 빳빳이 들며 말했죠. 저도 중대장이지만 완전 딱딱한 스타일은 아니고 유연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박 상사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무시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매번 저의 전략에 토를 다니 일반적으로 제 말에 순종적인 브라질 군인들과는 좀 대조적으로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말들은 설득력이 있어서 다른 군인들도 그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저는 곧 있을 연합훈련을 대비하여 군병력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고된 훈련으로 개개인의 체력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 상사는 고된 훈련이 개인의 부상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연합훈련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국방력 1위인 미국과 수많은 한미 군사훈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박 상사였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팀원 모두가 그의 말에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전 영역이 우수했고 체력도 좋은 박 상사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청개구리 신보가 났습니다. 아시아의 반도 국가에서 온 주제에 매던술 때마다 한마디씩 거드는 그의 태도가 허세기도 있어 보이고 겸손하지는 못한 것 같았죠. 박 상사가 계속 제 신경을 건드리는 건 둘째치고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 혈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대변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치질 증상까지 보이는 것 같더군요. 건조하고 더운 기후 때문에 저희 증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에어컨만 계속 쐬다 보면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사촌들과 부모님들 모두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팀원들이 알면 무척이나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휴지에 갈색이 묻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항문이 찢어질 것처럼 따갑기도 합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증상을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나 이러한 저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고된 군사훈련 중에도 이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앉을 때도 편하게 앉을 수가 없고 저의 말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박 상사와의 기싸움에서 밀릴까봐 아픈 내색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군인으로서 군장을 매일 두르고 있어야 하는데 요즘 같은 더위에는 매일 땀이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브라질의 병원은 보통 4시간 이상이 걸리니 도통 훈련이 많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 병원들의 후기도 안 좋아 도저히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대충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 계속 심해지면 수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의 이런 사정도 모르면서 한국의 박 상사는 매일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박 상사는 모든 훈련을 정석대로만 진행했고 마치 진짜 실제 상황처럼 훈련을 진행하여
저의 신체적 불편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군 적군으로 모의 훈련을 할 때 박상사가 승부욕에 불타 훈련에 너무 전념한 나머지 저의 신체적 불편함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중간에 땀이 등에서 흘러내려 엉덩이 쪽으로 가는 바람에 정말 고통스럽게 따가웠죠. 엉덩이에 바늘을 꽂고 훈련하는 느낌이랄까요? 고통을 참아보고자 다리를 꼬고 혀를 깨물고 그래도 저의 집중력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팀원들이 아니라 제가 긴장을 하게 되니 저는 좀 더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도통 조절이 안 되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꾸 저를 불러들이는 박상사한테 한 번은 굉장히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람들 앞에서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지으며 팀원들을 향해 우리 라파엘 대위님은 팀원들을 섬세하게 보살펴주시는 따뜻한 분이라고 저를 지켜 세워주더라고요. 박상사 속에는 능구렁이가 있는 건지 매번 저와 제 팀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차마 미워할 수도 없는 묘한 매력의 소유자였지요. 아마 저도 그의 영특한 술수에 넘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습니다. 땀이 주르륵 흐르는 날인데도 훈련장을 나갔습니다. 연일 반복되는 훈련과 행군으로 엉덩이 쪽에서 땀이 주르륵 흐르는 날에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훈련을 마치고 엉덩이에 땀이 항문에 들어갈 것 같아 초조해진 저는 텐트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통풍을 위해 아랫도리를 벗어 던지고 엎드려서 다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금일 훈련을 끝내고 모두 개인정비 시간이라서 홀로 자유롭게 텐트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보람찬 하루 훈련을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텐트를 활짝 열더라고요. 바로 능구렁이 박상사였습니다. 서로 당황해서 한 3초 정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는 조용히 문만 닫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박상사가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 병에 걸리신 것 같은데 맞냐고 묻더군요. 능구렁이 박상사한테 숨겨서 뭐 하겠나 하며 솔직히 다 말해주었습니다. 박상사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증상이 심한데 이걸 숨기느라 얼마나 애쓰셨냐며 빨리 치료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하더군요. 바로 박상사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죠. 저와 같이 파견 나온 한국 군의관이 있는데 일단 한번 만나보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치질이든 뭐든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박상사에게 제 비밀을 들켰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능구렁이 박상사 손에 이끌려 한국 군의관한테 진료받을 생각하니 그것도 좀 자존심 상했고요. 일단 여기 브라질 군병원에서 할 수 있는 약 처방은 다 했지만 일반 병원까지 갈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브라질의 병원 기술이 워낙에 안 좋은 후기가 많았고 수술했다가 잘못될까 두려웠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박상사는 잠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고 저는 고민을 마친 뒤 그의 조언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 뒤 한국 부대의 군의관은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군의관은 건조하고 더운 나라에서 통풍이 되지 않는 군복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증상이 오래된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지금껏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이렇게 아직도 쌩쌩한 나이에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달래듯 이야기했죠. 결국 그 한국 군의관의 차분한 언변에 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같이 들은 박상사는 자신과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작 이걸 위해 머나먼 나라까지 간다고? 그런데 예전에 저희 사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사촌이 뇌종양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치료했는데 무척 만족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어서 박상사가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여기 브라질에서 받는 의술보다 훌륭할 거라고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라고 했어요. 마침 일주일 뒤에 한국과의 군사훈련 교류가 있어 한국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전술훈련 받고 휴식기간에 병원에 방문하면 될 것 같다고 박상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일정에 맞게 한국 대장병원을 미리 예약해두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라고 치부해버렸던 저의 작은 생각이 무색하게 한국의 첫 이미지는 정말 엄청나게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박상사는 팀원들 사이를 슬그머니 빠져나와 박상사가 예약한 대장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박상사를 따라 여기를 오다니 그의 말을 듣기를 잘한 것일까? 만약에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평생 불구로 삶을 마감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 걱정은 병원에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말끔하게 해소됐습니다. 병원에선 제 상태를 보더니 이 정도면 꽤 고통스러웠을 것인데
어떻게 참았냐며 생각보다 오래 참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 한국에서 치료하고 회복에만 전념하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림을 보여주며 섬세하게 설명해주는 의사의 말에 신뢰가 가기 시작했고 저는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잘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시설도 현대적이었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누워있으면서 진작에 치료할 걸 하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상사의 말을 듣기 잘한 거죠. 제가 진행한 수술 방법은 리가슈어 방법인데요. 부분 마취가 가능하고 금식을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입원을 안 해도 돼서 하루 안에 수술과 퇴원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니 한국의 이런 의료 기술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술 당일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와서 그래도 며칠간은 병원에 머무르면서 최대한 회복에 전념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일행과 함께 귀국해야 해서 그 전까지는 몸 상태를 어느 정도 회복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이 그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일정이 끝나면 팀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병원에 케겔 운동을 위한 기구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시연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그것도 구매해왔습니다. 원래는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경과를 확인해야 하는데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꼼꼼히 소독을 해드렸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수술했기 때문에 굳이 한국으로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술 후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대변을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로 돌아가기 전날 박상사가 기력 회복을 하라고 장어를 사주더라고요. 특히 꼬리가 정력에 좋다며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달큰한 맛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니 입에 침이 고이네요. 어쨌든 제게 새 삶을 선사해준 능구렁이 박상사와 한국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브라질 군인 라파엘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다양한 이야기 월드백